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플 가격이 그래도 좀 오르고 있죠. 엊그제 리플이 한 602원까지도 떨어졌었어요. 한참 상승했다가 다시 그렇게 이제 크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때 혹시 리플 파신 분들 계신가요? 파신 분들은 또 마음이 좀 착잡하시겠죠. 그러니까 리플을 파신 분들은 리플이 혹시 소송에서 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팔아버리셨겠죠. 그리고 리플이 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사람들을 실망시키니까 리또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홧김에 팔아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이 리플 소송 판결 문제는 과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중일까요? 그러니까 리플 소송의 실제 상황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SEC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리플을 기소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SEC와 미국 정부가 과연 이 리플 소송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리플 소송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볼 때 SEC와 미국 정부는 다음 4가지의 방식 중에 한 가지로 소송을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4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보시죠. 자, SEC와 미국 정부가 리플 소송을 끌고 나가려는 방식 4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 먼저 SEC와 리플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소송의 실제 상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SEC 위원장 규제 명확성 내놓지 않은 채 업계 투명성만 요구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비판했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하지만 이 소송에서는 특정 토큰을 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 그저 규제 대상,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업이죠. 규제 대상에 투명성을 요구할 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SEC가 국가기관이라는 자들이 어떤 명확한 규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저 시종일관 강압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이라든지 거래소를 무작정 탄압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죠. 실제로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를 제재하는 SEC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말했죠. 규제의 명확한 부분들을 얘기해달라. 뭔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맞은 말이죠.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대응을 하든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든지 할 것인데 그냥 무작정 탄압 일변도로만 이제 나오니까 코인베이스 CEO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법원에다 요청을 했었죠. SEC로 하여금 코인베이스를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명령을 좀 해라 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때 제가 강의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도 SEC가 대답하기를 니들이 감히 국가기관인 SEC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SEC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SEC는 코인베이스에다 대고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 SEC가 코인베이스 너희들에게 며칠 내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SEC가 엄청 막무가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기관이라는 데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SEC가 이런 지금 생짜 부리기 행동을 계속 한다라는 것을 이 코인 업계는 물론이고 지금 정치인들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리플 CEO가 이제 규제 명확성에 대해서 SEC를 이제 비판을 하니까 SEC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시죠. 이는 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한 규제 명확성은 필요치 않으며 리플 CEO의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정면으로 또 반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빨간 네모를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죠.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조작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FTX 사태 전후로 우리는 수많은 기업들이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익히 봤다라며 암호화폐 업계가 공공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고 그래요. 자, 물론 맞은 말이기는 해요. 조작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어떤 산업이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그런 조작과 사기가 난무합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무슨 사기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봤다고 해서 모두 다 뭉뚱그려서 이제 자기들이 이 산업 전체를 다 한꺼번에 이제 폄하를 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뚜렷한 원칙도 없이요. 그럴수록 더욱더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규제 명확성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SEC가요. 자기들도 다 아직까지 체계를 잡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고 해서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SEC라는 국가기관에서 무슨 법까지 제정해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옳고 이것은 법적으로 틀리다 이걸 SEC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이거 지금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할 거 없이요. 자, 그러나 이렇게 SEC와 그 뒤에 숨어있는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탄압 일변도로만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SEC와 리플 사이에 소송 판결을 앞두고 지금 진행되는 실제 상황이 이런 모습이에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리플 소송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SEC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 정부는 과연 이 SEC와 리플 소송의 매듭을 어떻게 짓고 싶어 할까요? 그 소송의 매듭이 어떻게 지어지느냐가 우리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자, 그 소송이 매듭 지어질 방향으로는 네 가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네 가지 중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퇴출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죠. 이것은 직전에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치 과거에 그 알래스카 땅 있죠. 그것을 두고 과거 미국의 의회와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경우, 바로 그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암호화폐가 앞으로 미국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제 미국이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에 와서 이제 미국 정부가 정말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SEC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 근거가 될 만한 최근 SEC 측의 행동 한 가지를 보면 미국 SEC 집행국장이 토큰 분류 작업엔 관심 없어, 디파이 사기일 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파이는 그저 사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디파이는 탈중앙화도 아닌 금융도 아닌 그저 사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SEC 측과 미국 정부의 입장만 본다면 그저 암호화폐를 미국 내에서 쫓아내버리려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죠. 미국 정부가 마음먹고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내에서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아주 적다고 봅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지금 아무 생각 없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으로 미국 정부의 SEC와 리플 간 소송 매듭 전략 네 가지 중 두 번째는 바로 암호화폐를 수용하되 그 리플을 포함해서 모든 알트코인을 다 증권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앞서 일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암호화폐를 미국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암호화폐가 앞으로 미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경우라는 얘기이죠.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증권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미국 정부의 규제하에 암호화폐를 꽉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미국 정부와 SEC가 암호화폐를 두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것이죠. 자, 이 경우가 되면 리플은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자, 물론 이 3권 분립의 선진국에서 판사가 정부의 입김을 받지 않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맞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뭐 3권 분립이라든지 명분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라든지 모든 암호화폐들, 그러니까 리플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런 모든 암호화폐 산업이 다른 해외로 나갈 것을 이제 우려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 산업이 홍콩이나 유럽 기타 해외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암호화폐 업계가 과연 미국을 떠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사항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죠.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실제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본사를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어요. 자, 왜냐면 미국은 가장 큰 암호화폐 시장 중에 하나이고 또 이제 설문조사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한 미국인이 5천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쉽사리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우스햄프턴 대학교의 금융학 부교수라는 사람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역시 조나단 레빈이라는 사람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상위 시장인 미국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도 아직까지도 미국이 최상위 시장에 속하죠. 또 한 가지를 보죠. 최근에 그 홍콩 비트코인 협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인베이스의 홍콩 이전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지금 홍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 중이죠. 고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중간에 코인베이스가 홍콩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냥 미국에 있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규제가 계속되니까 또다시 이제 홍콩으로 옮길 것을 또 고려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홍콩 비트코인 협회장이 코인베이스가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고 한 이유로 몇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상장 코인의 개수가 제한된다는 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대요.
홍콩으로 가면 미국에서 이제 상장 코인들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파생 상품이나 대출 프로그램, 스테이킹 서비스, 또 에어드랍 등이 금지된다는 점, 이런 것들도 큰 장애 사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홍콩으로 이전하는 것이 코인베이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암호화폐 거래소들 말고 그냥 암호화폐 회사들이 있죠. 리플이라든지 등등등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제약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산업들이 미국을 떠나서 홍콩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미국 정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도 이것을 잘 알고 벼랑 끝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내쫓을 것도 아니면서 끝까지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코인들과 그 거래소들을 이 증권의 규제하에 두어서 정부의 입김 속에서 이 코인 시장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물론 뭐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반드시 소송에서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것이 또 미국 정부의 4가지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자, 그 다음으로 미국 정부의 SEC와 리플 간 소송 매듭 전략 4가지 중 3번째는 바로 리플을 제외한 다수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리플을 포함한 몇몇 주요 코인들은 이제 증권이 아니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리플에게는 좋은 신호이죠. 리플과 주요 코인들에게는요. 그럼 미국 정부와 SEC는 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정부가 이 암호화폐 산업에 크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표시만 안 할 뿐이지 마음속으로는 행여라도 이 암호화폐 산업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제 궁지에 몰리는 암호화폐 산업이 죄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내에서 건전하게 이제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죠. 이 경우가 이제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봐요. 가능성도 높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의 SEC와 리플 간 소송 매듭 전략 4번째는 바로 미국 정부가 이 소송 판결을 내년 11월에 대선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내년 11월에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일단은 미국 내에 그 리플을 포함해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인구들이 상당하죠. 이번 소송 판결에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제 리플이라든지 다른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이제 보나마나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정부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만약에 리플이 이제 승소하게 하거나 SEC와 이제 합의를 한다든지 하면 그 여파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바이든의 우호적인 팬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플을 승소하게 만들거나 또는 뭐 SEC와 합의를 하는 그런 상황을 미국 정부가 내년 대선 무렵까지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제 예측일 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송 판결이 내년 대선 무렵까지 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제 소송 판결이 나서 리플도 이제 제 가격을 찾고 훨훨 날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사항을 여러분께 투자에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좋은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